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문제집 55번 문제인데요. 풀기 전에 미리 우리 살짝 한번 과밀업적 운용내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취득세 중과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업적 운용내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인데요. 먼저 과밀업적 운용내 중과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밀업적 운용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를 몇 배? 2배 합한 세율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시면 시험에서는 또 이거 또 만약에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100분의 200도 이게 또 2배인지도 모르면 안 되고 이러면 자, 한번 보시면 과밀업적 운용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먼저 이 과밀업적 운용내 공장에서 도시용 공장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용 내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공장은 제외하고 비도시용 공장은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입니다. 이때 과밀업적 운용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업적 운용인데 단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적은 중과세 제외하죠. 공장 지르는 곳이니까. 또 그 다음에 이때 이 공장은 신설,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되어야 되느냐?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하는 거죠.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신설돼도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과밀업적 운용 내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신설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 값속 토지, 또 공장 신증설한 날부터 5년 내 취득하는 차량 기장비 4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이것에 대한 필기가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하신 분은 요약집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 기본서나 요약집에 다 있던 내용이고요. 자, 한번 봅니다. 특히 요약집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 과밀업적 내 공장 신증설할 때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행규칙 내용이라 좀 깊은 내용이라 이거 편하게 한번 보세요. 과밀업적 운용이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이 있고요. 과밀업적 운용 내에서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합니다. 그러면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업종 변경,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하는 일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과밀업적 운용 내에서 내로 이전 역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인구입이 없으니까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 심화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단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 서울은 고도로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합니다, 여러분.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하고.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 신설한 날부터 2년 내 이전하는 경우라든가 같은 중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만 바뀌었고 하나님만 바뀌었고 내에서 내로 이전 중과세하지 않고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하고요. 또 토지 건축물 취득 후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나서 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요거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중과세하지 않는다. 자, 근데 법령의 반대속으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밀업적 운용 내에서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 주인만 바뀌었죠? 업종 변경, 하나님만 바뀌었죠? 자, 새롭게 인구 이입 없으니까 중과세하지 않고, 과밀업적 운용 내에서 내로 이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이라든가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 신설한 날부터 2년 내 이전하는 경우 제외한다. 중과세 제외하는 것에 제외하는 거니까 제외는 포함이죠? 중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어떤 거냐? 기존 공장 철거 후 1년 이내 동일 규모로 다시 지었다? 그럼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안 해요. 공장 설립 신고나 승인이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대도시로 편입됐다. 어쩔 수 없잖아요. 중과세하면 안 되죠.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중과세하지 않고, 노후 차량이나 기장비 일정 기간 내 대출에 취득하면 새롭게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또 과미력적 중과세 두 번째입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하는데 이때 인구집중 경집중 문제 심화되겠죠.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은 아니에요.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이 되고 사업용 부동산 취득해야 되는데 이때 부동산 취득은 보세요.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새롭게 인구이익이 있다고 봐서 중과세 하는 거지 기존의 공장 승계 취득은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이건 그냥 신탁한 재산도 포함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요. 대도시내 중과세 보겠습니다. 대도시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어떤 경우에 대도시내 중과세 이렇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느냐? 그러면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또요.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도시 유치적 공업지역 제외하고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역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별표시했던 게 있어요. 요약적 강의하면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둬야 되는데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요. 그래서 사회기반시설 사업, 은행업,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첨단업종, 유통산업, 농산물 유통센터, 뭐 도매시장, 또 그 다음에 가축시장 이런 것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터미널 같은 거, 그 다음에 의료, 병원 같은 거 이런 거, 자 할부금융업, 주택임대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죠. 다 서울 못 있게 하고 그냥 중과세가 지방 내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대도시 중과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거 중과세한다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5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55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세대 2주택, 법령이 정하는 1식 2주택 제하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 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부터는 중과세합니다. 몇 프로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8%로.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8%로. 그러면 8%는 표준세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에서는 그냥 표준세율이 이렇게 안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에 해당되는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이 해당 세율에 이게 4%죠? 해당 세율에 4%에 여기다가 4%에 중과 기준세율의 2배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니까 4%죠? 를 합한 세율을 정합니다. 합한 세율. 그러니까 몇 프로가 돼? 8%. 그래서 맞죠, 여러분들? 네. 2번이요. 과미력적 원역에서 법인의 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자, 과미력적 내 중과세 아까 법인의 본점 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요.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신축하는 경우, 신축 중축할 때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인구집중 경제집중 문제 심화됩니다. 그래서 중과세를 하는데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2배 합한 세율을 정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과미력적 원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 자 어떤 세율을 중과세합니까? 이거 과미력적 내 중과세인데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이잖아요. 과미력적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취득, 설립 설치 전입 이후 부동산 취득 포함해서요.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자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적용한다. 그런데 이게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예? 아까 제가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과미력적 내 중과세 여기서 말하는 지금 대도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과미력적 원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표현 자체가 과미력적 원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하는 거죠.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중과세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아, 아까 우리가 본 지 한 10분? 10분도 안 됐는데 지금.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표현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대도시 바깥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서만 대도시는 지금 과밀업적 원역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과밀업 내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지 지점이나 분사무소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전입이구나 이거. 네. 자, 대도시 내 과밀업적 내에서 이거는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런 거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또는 바깥 내로 전입할 때, 죄송합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맞는데 대도시 내에서 전입하거나 그러니까 설립, 설치, 전입할 때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라는데 이때 이게 중과세로 틀린 거죠. 대도시 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두 배를 뭐한 세율? 뺀 세율로 중과세야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이거 대도시 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배를 뺀 세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이 틀렸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거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대도시 유치역, 공업지역 제외하고 해서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이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 동시 적용되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험에서 이거는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 지금 표준세율의 3배로 된다고 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과밀업적 원역 내 중과세와 이게 대도시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동시 적용되면 옛날에 과밀업적 내 중과세는 취득세가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6%로 중과세했어요. 등록세가 대도시 내 중과세는 6%로 중과세했어요. 그러면 종전하고 세금 부담 다를 바 없이 똑같아야 되는데 몇 프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12%가 돼야죠. 현재 취득세는 12%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자, 지금 요거 12%는 표준세율 4%를 표준세율로 해서 여기서 3배를 하면 몇 배가 4%에 3배니까 4, 3, 12 몇 프로가 돼? 12%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동시용되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56번 문제를 보시니까 과밀업적 원역 내 또는 대도시 내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한 중과세 얘기입니다. 뭐 보시면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유치역 또는 공업지역은 중과세 한다? 안 하고요. 공장이 지ran되니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는 과밀업적 원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신설,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설, 증설 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해 증설하는 경우라든가 20% 이상 늘어나거나 330제곱미터 면적 늘어나는 건데 증설의 요건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공장 신증설하는 날 또 5년 내에 취득한 공장용 차량과 기장비를 말한다. 여러분 아까 제가 과밀업적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중과세에서 중과세 예상 무건은 공장 신설 증설할 때 그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또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과 기계 장비 4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이거 아까 봤는데 이거 여러분들 자 그죠? 과밀업적 내 공장 신설 증설 시에 중과세하는 거 어떤 물건을 공장 신증설하면서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또 차량 기장비 4가지 물건이요. 맞습니다. 증설의 요건 이런 것까지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해당 대도시 내 공장 이전은 중과세,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않는다는데 과밀업적 원역 내에서 내로의 이전은 중과세 한다? 안 하고. 근데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공장 신증설한 날로부터 2년 내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 한다. 서울특별시 외지역에서 서울로 이전도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것과 함께.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 신증설하는 경우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5년 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를 하고요. 이런 것들.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봐놓습니다, 여러분들. 기존 공장 철거 후 1년 이내 같은 규모로 재축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된다는데, 기존 공장 철거 후 1년 이내 다시 지으면은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과세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인구 집중, 경제 집중에 영향이 없다고 봐요. 기존 공장 연장선상 같은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봅니다. 74페이지 57번 문제 부가징수인데, 취득세 부가징수는 중요하죠, 여러분들? 중요한데 제가 먼저 좀 빠진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 문제집이 빠진 내용도 있고 그래서 개정 내용 포함해서요 쭉 한번 부가징수는 훑어드리고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를 봅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요, 또요. 목 운동부터 다시 합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 또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일단은 어제랑은 일부러 강의를, 근데 약간 또 별다른 증상은 없는데 어떻게 괜히 무리하다가 괜히 또 뭔가 잘못될까 말이죠. 괜히 높아지면 어제는 강의할 때 일부러 좀 힘도 없기도 했지만 또 좀 이렇게 좀 힘 좀 빼고 강의를 했더니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백신 맞았는데 괜히 또 또 힘이 없어졌나 갑자기 막 하면서 걱정들이, 힘이 없고 그렇다고 걱정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별다른 증상은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원래는 좀, 근데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백신 맞고서 하루 이틀은 좀 이렇게 좀 무리하지 않게 쉬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왜냐면 딱 강의 끝나고 했던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한 3시간인가 2시간 만에 바로 강의를 하니까 백신 맞고서 그러니까 바로 그건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안 좋더라고요. 무리하는 건 안 좋다. 그래서 쉬시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어떻든 간에 하여튼 빨리 이게 코로나 확산이 좀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신도 빨리빨리 맞고, 그래서 시험 전에 특히 시험 전에 20대, 30대 분들, 40대 분들 백신을 빨리 맞아가지고 우리가 시험 볼 때 또 그죠? 또 이렇게 그 전에는 한참 전에 맞겠죠, 여러분들. 9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다 9월 달까지는 다 맞으시라 믿고요. 그래서 맞아야지 시험 볼 때 그렇잖아요. 시험 볼 때 괜히 맞아가지고 괜히 또 몸살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다 괜찮은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가 시원하게 또 열공하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가징수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취득세 우리 납세지를 보시면요. 지방세는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들. 물건 소재지. 하여튼 주소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방세. 부동산 소재지고. 회원권 같은 것들은 시설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고 그랬죠. 골프회원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하면 콘도미니엄 소재지. 요트 회원권은 요트 보관소 소재지. 이렇게 회원권은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기본세에 보면 광어권 취득하면 광구 소재지, 어업권 취득하면 어장 소재지 쭉 있지만 그냥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납세지 불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 포인트예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인데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어떻게 합니까?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한다는 거. 소재지별 안분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비로 나눠 계산합니다. 면적 비율 X입니다. 시가 표준액비로 나눠 계산한다는 거. 하여튼 그래서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럴 때는 소재지별 안분한다는 거.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근데 안분 계산할 때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시가 표준액비로 나눠 계산해, 면적비로 나눠 계산해요? 시가 표준액비로 나눠 계산한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취득일부터 며칠이야?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증여로 취득했을 때 언제요? 60일 내.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된 걸 완납하였다 그러면 그 허가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축소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며칠? 60일 내입니다. 이거. 그래서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자, 그러면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대금이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 납부 기한인데 또 주의할 것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양도소득세와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구별합니다. 양도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양도했을 때 예정신 기한과 구별합니다. 하여튼 취득세에서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자, 신고 납부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대금 완납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취득세요. 상속으로 취득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아니에요.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꼭 이거 기억하고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앞에도 꼭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시간 걸리니까 몇 개월? 9개월. 그 사람 들어와서 도장 찍어줘야지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니까요. 9개월. 그 다음에 이거 유증이나 사인 증여는 뭐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속처럼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처음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이게 중과세율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다고 며칠 내? 60일 이내. 이거 첫 번째 요건. 30일이었다 60일로 작년에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하는 금액. 보통 징수의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똑같아요. 며칠 내? 60일 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의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 그래서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꼭 확인합니다. 추가 신고 납부 기한 나오면. 자, 3개 포인트 말씀드렸고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 나왔던 신고 납부 기한 내에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여기 포인트죠.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서에 우리가 항상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과세 주체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고 등록관청은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관청은 등기소예요. 지자체와 등기소는 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기소 갈 때 지자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내고 오라 그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한 후 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 땡입니다. 저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보세요. 이거 올해 2021년 신설된 규정입니다.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 이거 올해 신설된 규정 꼭 알아둡니다. 요약집에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 의무자, 이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규정이. 등록면허세도 이 채권자 대위자가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채권자가 납세 의무자를 대위해서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이 채권자가 납세 의무자, 채무자를 대위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바꾸면 없다고 바꾸겠죠? 아니면 옳은 지문으로 나오거나 바꾸면 없다고 바꾸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은 채권자, 대유자의 신고 납부가 있을 때는 납세무자의 그 사실 즉시 통보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올해 신설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 채권자가 아니 저 돈 받을 것도 있는데 채무자의 세금까지 대신 내주나요? 하면서 그거 뭔가 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채권자가 왜 채무자의 세금을 대신해 주겠어요? 이거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얘 채무자가 그냥 지명의로 이런 거 취득예원은 등기하지 않고 싹 팔아버릴까 봐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 채무자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압류해서 싹 가져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거 꼭 알아둡니다. 신고납부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것. 채권자, 대유자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똑같이 등록면허세가 나옵니다. 또 등록면허세에서도 등기자료의 통보도 요거 보세요. 요거는 대개 시험에 나오면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허세도 있는 지문인데 규정인데 요거는 주로 나오면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다고 그랬습니다. 옳은 지문으로만. 등기록관서의 장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거나 납부 부족을 발견하면 다음 달 언제까지요? 10일까지 납세지관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허세도 나옵니다. 꼭 눈에 익히 두시고요. 알아두시고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는 거.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그다음에 요 2번 규정은 주로 옳은 지문으로 시험에 나왔었고 예전에도 그래서 작년에도 옳은 거 골라라 해서 문제가 나왔었고 만약에 1번 규정만 있고 2번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계약서 50만 원씩 끊어가지고 계약서 이만큼 쓴다고 그랬잖아요. 50만 원씩 끊어가지고 아이고 돈 모아버렸다. 자 그래서 요 규정이요. 토지 건축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몇 년에 1년 경관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각각 그 전후의 토지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한 건에 하나의 토지 취득이나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합니다. 요 규정, 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면세점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면세점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요만큼만 먼저 취득해요.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 적용받고 얼마 있다가 취득 후 1년 내 만약에 1번 규정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저 규정만 있고 2번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야금야금 취득하죠. 요거 먼저 요만큼 취득해서 50만 원.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 취득합니다. 48만 원 면세점. 또 얼마 있다가 50만 원. 요만큼 취득해가지고 50만 원 면세점. 이렇게 야금야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 전후의 취득을 각각 하나의 토지 같으면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요.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니까 얼마? 148만 원. 그래서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가지고 면세점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인지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이게 무조건 이런 경우에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 면세점 규정을 적용하니까 이건 얼마예요? 하나의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 50만 원 이하 이걸 따지니까 50만 원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가산세.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자 봅니다. 취득일로 원칙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요,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부터는 이제 과세권자가 자 다시 세금 계산하죠. 그래서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이 만약에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가산세 합해서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 보내요. 자, 가산세부터는 그러니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거고 눈 뜨고 눈을 힘주고 그냥 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지만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가산금이 이렇게 적용돼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인데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부터는.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우리가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고지서 발부 전에, 고지서 납세 고지서 발부 전에 이 납세 고지 전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원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10만 분의 25% 정도 되고요. 미납부, 과소납부한 금액에 최대 지방세는 한도가 있어요. 납부지원가산세 한도가 있는데 몇 프로 한도 내서 미납부, 과소납부한 금액에 75% 한도 내서 납부지원가산세 정도일 수 있다.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죠. 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을 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아유, 그럼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정도입니다. 자, 근데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취득세 이상 물건을 취득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 물건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죠.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하고.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중과산세 적용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봅니다. 지목 변경,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토지 지목 변경이나 차량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간주 취득의 경우는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요.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나 관련 증빙서를 기장으로 비춰야 되는데 이런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몇 프로 가산세? 10%요. 이거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100분의 20으로 바꿔요. 10%가 포인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기한의 신고는 뭐 신고 납부하는 세금 다 적용되고 제척기간, 지방세 제척기간 어떻게 했어요? 10년, 7년, 5년. 사기치면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야. 이런 것들.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취득세 부가세요. 자,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됩니다.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중과기준세율 역시 2%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아, 취득세 부가세로서도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을 2%를 적용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역시 감면세액이 2%로 20%로 농특세 부과되고요.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된다. 그거만 알면 돼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입력해서. 이거 취득세 매각 통보.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가산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 며칠이요? 30일. 다른 거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 60일인데 요거만 매각 통보하면 며칠? 30일. 자, 이내에 물건 소지에 관한 지자체장에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 국가지자체나 투자기관 등은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며칠이다? 60일이다. 예, 이런 것들. 57번 문제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57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1번이요.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한 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 여러분 추가 신고 납부 나왔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자,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됐다. 며칠? 60일이지. 60일 이내. 그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주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여기서 두 개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 100분의 80을 가산 금액을 세골에서 징수한다. 80% 중과산세 적용한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말장난이에요.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이니까 공시가 됐죠?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출세액 80% 중과산세 적용하는 건데 이거는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는데 이건 말장난이에요. 등기했으니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예요. 3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서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지목 변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된다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예? 아까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지목 변경할 때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갑이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처음엔 과상구에서 몰라요, 공무원이. 그러다가 어떻게 지나다니다 이거 밭이었는데 언제 대로 바뀌었어? 네, 이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지목 변경 같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자, 신과점을 매각했을 때 중과산세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기한을 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여러분, 기한을 신고는 신고에 관한 거니까 기한을 신고나 수정신고는 납부지연은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안 해요.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에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해주고 우리 주승론할 때 제가 보충적으로도 설명드렸는데 50% 감면해주고 1개월 초가 3개월 내 같으면 30% 감면해주고 3개월 초가 6개월 내면 20%, 50, 30, 20%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해 주는 거지.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5번이요. 취득세 기한을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 중과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언제까지요? 통지하기 전까지, 결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세 총론에서 했는데 기한을 신고는 결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는 경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 고지서 오늘 바꾸서 나 오늘 오후에 기한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5번이 옳으네요? 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8번 문제는 보시니까요. 기출문제 25회 때 기출문제인데 자, 우리 지금 다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57번 문제 같은 것도 역시 별표시고요. 그 다음에 58번 문제 같은 것도 별표시고요. 잘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57, 58번 문제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다 나와 있는 지문들이 중요해요. 뭐 정답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지문들이 다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요. 틀린 건데요.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습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금으로서 징수한다. 맞아요?
틀렸습니다. 100분의 얼마? 80입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요거예요. 쉬운데 나머지 지문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지금 별 표시한 이유가 요 정답 때문에 별 표시한 게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인데 나머지 지문들이 중요해요.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어떻게 한다? 신고납부해야 한다. 등기를 위한 재산일 때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으니까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는 다음 달 언제까지요? 10일까지 납세를 관할 시장문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줘야 한다는 거. 이건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뭐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됩니다. 자, 지자체장은 5번 질문이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등의 작성 보존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여기서는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 59번 문제는 뭐 우리가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자, 25회 때. 자,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며칠 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 하나니까 상속계실에 속하는 달에 만료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취득세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그래서 이건 뭐 4번 정답이고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0번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60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보시니 넘어가 버렸네. 60번 문제 봅니다.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한다. 네? 여러분 취득세는 보세요. 취득 가격이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취득세 우리가 면세점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50만 원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거지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게 맞는지 원래는 이게 하여튼 좀 문제가 있네. 자, 뭐냐면 문제가 있네. 원래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산출세액이 취득세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자, 산출세액을 구했어요. 자,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할 때 과세지 않는 거지. 산출세액이 50만 원. 산출세액이 50만 원 계산됐어요? 그럼 취득세는 부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지문을 좀 확실하게 틀리게 하려면 취득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었으면 확실하게 틀리는 지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면 과세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할 때 과세하지 않는 거지 50만 원 이하면 과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확실하게 틀렸죠? 그렇잖아요.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해놓으라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야지 확실하게 틀린 거니까. 자,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2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계획이 시속한 날 만료부터 실정송은 자, 각각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 만료부터 6개월이요.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됐다. 사유 발생이 며칠이요? 60일 내. 자, 추가 신고 납부가 안 나면 60일 확인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금액 제외 확인하고 보통징수에 신고 납부요? 신고 납부. 이거 보통징수 틀렸네요? 뭐예요?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가 안 나면 항상 취득세나 등록물세나 뭐 확인해요? 60일.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 딱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일 틀렸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 틀렸습니다. 신고 납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4번 질문 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어요.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맞네요?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또 이거 추가 신고 납부네.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를 적용 대상이 됐다. 그러면 법령 규정한 날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에.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자, 보통징수세 신고납부에 신고납부. 이거 맞네요? 그래서 이거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62번 문제도 뭐 기출문제 수정한 건데 종합문제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종합문제 61번 문제, 61번 문제는 안 풀었네요. 61번 문제, 61번 문제도 또 여러분들이 뭐 종합문제인데 반복이 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문제니까 61번 문제,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61번 문제도 또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정답은, 근데 지문은 주의해서 하여튼 60번, 61번 문제 같은 것들, 60번 문제 같은 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60번 문제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 90이요. 이게 시험에 또 작년에도 나왔었잖아요. 바꿔서 지문에서 100분의 얼마? 90이 없는 가격이 100분의 90이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과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등을 합한 취득가격을 과세를 표현합니다. 자, 요거 개인이 법인장부를 작성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개인이 법인이 아닌 자, 그러니까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시공업체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그 시공업체 법인장부로 90% 넘게 입증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기도 하고 자재를 구입하기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법인장부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 차손 뭐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자, 포인트는 숫자죠. 100분의 얼마? 90이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물 우리가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네, 여기 지워야 되겠다. 건축물 보세요. 건축물을 신축하면, 자, 건축물 신축했어요.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에요. 근데 원시 취득 원팔 2.8%예요.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그러면 증축하거나 개수를 하면, 아이고 이거 안 나오네. 자,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그러면 개수에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요. 이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원팔 2.8%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표현은 여기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 정하는 거지 전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신축했을 때 2.8% 세율 부과했잖아요. 근데 또 이걸 전체로 해가지고 원시로 봐서 2.8%또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전체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로 본다. 전체 면적이 아닙니다. 뭐요?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원시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취득세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 신고하고 매각했습니다. 중과산세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과산세 적용한다 그랬으면 틀렸는데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신고하고 매각했으니까 신고하고 매각했으니까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3번 정답이고요. 자, 4번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에 등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준액 차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목 변경 같은 경우에 과세 표준은요 증강가액입니다. 간주 취득은. 근데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순액 차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이 등비용 집행될 때 뭐로 한다? 등비용으로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신 분들 계시는데 시가순액 차익이 아니라 뭐로 한다? 등비용, 지목 변경이 등비용입니다. 자, 원래는 지목 변경은 증강가액인데 지목 변경 전후 시가순액 차익. 근데 법인장부로 등비용이 입증되니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등비용이 입증되면 등비용입니다. 지목 변경의 등비용을 과세 표준합니다. 법령이 정하는 고급택에 대한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입니다. 여보세요. 임시건축물,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에도 별장, 고급락장, 고급택 같은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이거 뭐하고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근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아까 배웠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2%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는 비과세한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고급주택 사치성 재산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한다? 중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들도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61번 문제 같은 것도. 그 다음에 62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62번 문제 한번 보시면 문제를 다 보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많네. 6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과세에 관한 건데요. 62번 문제 시간이 또 됐네요. 일단은 좀 쉬었다가 62번 문제 몇 문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취득세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등록면허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